그래서 이 숨으로 치료를 해보자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먹고 음식에 간도 맞춰 먹으면서 계속 먹다 보니까 이 건선이 이제 점점 약화돼 가지고 없어져 가는 거예요. 보자마자 아 이게 저승사자구나는 걸 알아요. 완전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래서 3개월 동안 먹고 3개월 쉬고 다시 3개월 먹는 사이에 머리가 하얘졌던 게 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잠자다 보면 발목을 펴보고 하면은 못 걸어요. 이제 이 힘줄이 꼬여가지고. 네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 천일염이나 죽에 마그네슘 많은 걸로 짭짤하게 간숨을 타서 먹어주고 해줘주면은 며칠 가면은 안 생겨. 그것도 일부러 이제 해본 거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나의 선택과 반복되는 행동은 우선 나 자신의 미래를 만들고 내 주변 어린이와 어른 모두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와 어른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제 상당히 좀 건강해 보이시고 눈도 막 빛이 나고 그러시는데 아파 보신 적이 있고 그 아파 보신 계기를 통해서 소금으로 나았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 유럽에 파견 근무가 있었던 일 말씀해 주십시오. 유럽에서 3년 반을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한 1년 정도 됐을 때 네. 그때부터 몸에 건선이 생겨가지고 건선이라는 게 심각한 피부병. 네, 피부병은 건선이 생기고 이제 종기 여드름 비슷하게 네. 종기 비슷하게 나오고 또 건선 부분은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알맹이 같은 것들이 동글동글하게 생기면서 거기에 이제 상처가 나고 상처가 아물고 하면서 하얗게 딱지처럼. 흔적이 딱지처럼 네. 남게 되고 이래요. 그렇게 하면서 유럽에서도 병원에 가고 하면서 이제 검사를 받고 하는데도 치료를 못 하고 이제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도 대학병원에서 10년 동안을 치료를 하는데 대학병원에서 건선은 완치하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다. 난치병, 그래, 불치병이라고도 불치병으로 하죠. 이제 네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이 건선이 피부병이기 때문에 피부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금기죠. 그래서 이 소금으로 치료를 해보자 해가지고 소금물을 아침 저녁으로 먹고 음식에 간도 맞춰 먹으면서 계속 먹다 보니까 이 건선이 이제 점점 약화돼 가지고 없어져 가는 거예요. 없어져 가면서 이걸 계속 관찰을 하면서 예를 들어 술을 많이 먹고 나면은 다음 날 바로 이 팔 다리하고 배에서 건선이 더 훨씬 악화돼 가지고 네. 다시 또 나타나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럼 또 일부러 술을 한번 참아보고 안 먹어보면 바로 낫고 이게 되풀이되면서 이제 이걸 완전히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아, 이 몸속에 있는 이물질, 이 폐기물들이 술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종류나 뭐 커피나 뭐 이런 폐기물 이런 이물질들이 콩팥하고 간하고 이쪽으로 다 배출돼야 되는데 한꺼번에 양이 많아지니까 콩팥이나 간으로 배출이 안 되고 피부로 배출돼서 뚫고 나오는 게 건선이나 종기, 여드름 이런 종류가 되죠. 그래서 이걸 조정하는 방법으로 이 소금을 짭짤하게 간 맞춰서 많이 먹어주면은 이 소금이 이걸 몸 안에서 이 폐기물이 덜 나오게 하고 또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효과가 바로바로 보면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 번 해봤죠. 몇 개월 기간도 두고 하면서 해보고 하면은 술을 많이 먹거나 이렇게 하면은 바로 건선이 생기고 또 참으면은 안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소금을 짭짤하게 하면서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면서 지금 건선은 완전히 몸에서 다 사라졌죠. 또 이제 하나의 중요한 경험은 전 모든 걸 퇴직을 하고 다른 일도 찾을 겸 역사 뭐 탐방도 할 겸 해가지고 미얀마에 갔었는데 미얀마요. 네, 미얀마에 가면서 소금을 죽염이나 이런 종류를 갖고 이 정도는 한 6개월 정도 먹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싸갖고 갔는데 그 한 겨울에 갔는데도 미얀마 가면은 이 히말라야 산자락 북부지방에 머물러 있는데 낮에는 땀을 뻘뻘 흘려야 되고 저녁에는 이불 덮어야 자고 되고 낮에 땀 뻘뻘 흘리면은 미얀마에서 제일 좋다는 물을 끓여서 먹다가 안 그러면 거기다가 소금을 타서 소금물로 먹고 하다 보니까 한 달도 못 돼서 다 먹어버린 거야 그 소금을. 소금이 가져간 소금 다 소진하셨군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소금을 거의 이제 좀 못 먹었죠. 네. 그래서 이제 없으니까. 가게에서도 네. 만나기
찾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어느 날 저녁에 산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목이 엄청 말라가지고 물을 먹는데 처음에 물을 몇 모금 마실 때는 이 갈증이 이제 풀리는데 그 배는 슬슬 아파오면서 갈증은 심하는데 물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물이 안 넘어가요. 먹어도 넘어가질 않아요. 소금기가 부족해가지고 물만 많이 먹고 몸에 혈액의 이 성기 0.9%가 밑으로 0.6이나 0.5 이렇게 급격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절대 몸에서 물을 안 받아요. 먹고 싶어도 넘어가질 않아요. 근데 그걸 참고 어거지로 물을 많이 먹으면 바로 쓰러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와가지고 저녁에 참고 내일 아침 되면 괜찮겠지 하고 자는데 아침 되니까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죠. 미얀마 현지에서요. 네. 현재 그 다음 날 네.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데 보통 때 배가 불러서 올라온 거와 달리 꼭 느낌이 꼭 내 배가 풍선이 돼가지고 금방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 느낌이 와서 미얀마 현지인한테 물어봤더니만 그분들은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해서 그런지 금방 알더라고. 119가 그런 불러도 없으니까 트럭 타고 병원으로 이제 갔는데 거기 가서 의사가 어떤 물을 먹었냐고 그랬더니 미얀마 제일 좋은 물 그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이 물 먹어가지고는 이러질 않을 텐데 이상하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급성 장염이라는 거야. 급성 장염이라 하면서 거기서 주사 맞고 하고 약 하나 먹고 주사 맞고 그러면서 한 1시간이나 2시간 후에 오는 길에 바로 좋아지더라고요. 바로 좋아졌는데 이제 힘은 많이 빠져 있죠. 빠져 있는데 2, 3일 후에 견디기가 힘들어서 한국 식당에 가서 그 식당 주인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 운 좋다고 이 한국 사람도 그러고 미얀마 사람도 그렇게 해서 배가 실제로 터져서 죽는 사람이 많대. 그 의사가 급성 장염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원리가 소금을 싱겹게 먹어가지고 혈액에 있는 이 소금기도 떨어지니까 소장이나 대장이나 장에도 알칼리성이 떨어져가지고 산성적으로 기울어 있으니까 미얀마에서 제일 좋다는 물 속에 있는 그 세균을 못 이겨내는 거죠. 물 속에 있는 세균이 장에서 이 번식을 해가지고 부풀어가지고 거기서 이 확대되니까 뱃속이 이제 풍선처럼 해가지고 터지게 돼. 그렇게 죽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혈액의 0.9%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혈액을 우리 몸을 온 몸을 돌면서 장이나 어디에 소금기가 있으면 그걸 채워주기 때문에 이 특히 이 장은 알칼리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산성적으로 가면은 이 세균은 산성적에서 번식을 하고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뱃속에서 음료수 물 속에 있는 그 균이 알칼리성에서는 못 살다가 산성적으로 기울어 가니까 거기서 번식을 해가지고 이 창자가 터지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고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오면은 한 뭐 일주일 있으면 그전 때같이 한국에 있는 밥 먹고 짭짤하게 먹고 이렇게 하면은 회복이 되겠지 하고 한국에 와서 있는데 일주일이 돼도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미얀마에 있을 때보다 더 심해지고 미얀마에 있을 때도 그 무렵에 새카만 사람이 저녁에 창가에 나타나는데 이제 이건 귀신인갑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서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다시 힘이 없고 저녁에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오는 길에 마루에서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 가지고 나 여기 쓰러졌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입에서 빙글빙글 돌기는 하는데 나 여기 쓰러졌다 이야기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기가 빠진 상태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이제 급성 간염이라는 급성 간염이라고 간염의 바이러스 원인이 어떤 건지를 찾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 병원에서 한 3달 동안을 다니면서 피를 뽑아가지고 A형 간염, B형 간염, 심지어는 에이즈까지 다 검사를 했는데 급성 간염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지를 몰라서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다시 어느 날 저녁에 잘라고 침대에 눕자마자 창가에서 새까만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 미얀마에서 한번 봤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그때는 보자마자 아 이게 저승사자구나는 걸 알게 됐죠. 완전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 이후에 3개월 동안이나 다니면서도 우리 사이에 처방이 병원에서 안 돼서 죽을 준비를 하면서 이 집이나 재산이나 빚도 이제 정리를 하고 그동안에 평생 동안 써놨던 시도 시집을 못 냈는데 정리만 해서
첫 번째 이제 시집을 하나 내고 이제 죽을 정리를 하면서 흑마늘을 죽염을 찍어주면은 간이나 이 기를 살리는데 이게 무진장적인 그 도움이 돼요. 그전 때부터 이제 소금을 많이 공부하니까 죽염에서 그걸 알고 있었죠. 그 전에 미얀마 가기 전에도 그 흑마늘을 집에서 만들어서 네. 소금에다 가끔 찍어서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기가 빠지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 죽을 생각을 하니까 그 좋다는 생각 자체도 기억이 안 나오고 아득하게 생각을 못 해서 그렇죠. 이 바로 떠올리고 않고 죽을 준비만 하게. 흑마늘 죽염에다 찍어 먹으면 간에 기를 살릴 수 있는 건데 이걸 먹었어야지 왜 내가 그걸 생각을 못했나 해가지고 뒤늦게 깨달으셔. 뒤늦게 알고 그때부터 흑마늘을 죽염에다 듬뿍 찍어서 계속해서 이제 밥 먹기 전에 식전에 먹을 양만큼 먹고 구운 마늘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밥통에다가 육종 마늘을 넣어놓고 계속 쪄서 한 1주 2주 찐 거죠. 찌고 그걸 이제 말리면은 새콤하게 돼요. 이게. 그게 흑마늘이군요. 그게 흑마늘이죠. 이 하얀 마늘이 밥통에 넣어놓고 한 열흘 정도 계속해서 일정한 온도를 쌀하고 놔두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마늘만 물 넣고 마늘만 고운 밥통에다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면은 이 물기도 빠져나오고 이놈이 익은 상태 되면서 검정 흑마늘이 돼요. 네. 그러면 그걸 이제 음지에서 건조한 데다가 말려가지고 그걸 죽염에다 듬뿍 찍어 먹는 거죠. 이렇게 먹으면은 이 마늘 자체가 간에 기를 살려요. 네. 간을 살리고 기를 살리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먹는 방법이 3개월 동안 식전에 계속 새끼 식전에 먹을 만큼 참고 먹을 만큼 먹고 그 3개월 먹고 나서 3개월 뛰고 그 다음에 또 3개월 먹고 3개월 뛰고 이렇게 해줘요. 그걸 계속 먹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 흑마늘을 이제 먹어야 되겠다 하고 쓰러지고 그 무렵에 머리가 하루아침에 검정게 하얗게 돼버려요. 검정 머리가 하루 잠자고는 다음날 하얗게 돼가지고 제 소금책에도 그 설명이 있는데 그 저녁에도 그걸 몰랐는데 다음날 손자들이 놀러와서 할아버지 머리 왜 그래서 내 머리가 왜 아니고 거울 보니까 하얀 거야. 나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3개월 동안 먹고 3개월 쉬고 다시 3개월 먹는 사이에 머리가 하얘졌던 게 검게 밑에서부터 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검어지기 시작하면서 기분도 다시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한 6개월 남짓 지나서부터 완전히 이제 정상으로 회복이 됐죠. 병원에서 낫는 게 아니고 흑마늘 죽염에다 흑마늘 찍어 먹고 회복을 한 거죠. 그럼 그 흑마늘은 간에 좋다는 거 저도 상시로 좀 알고 있고 뭐 아로나면인가 그 재료가 마늘이라는 얘기를 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죽염하고 마늘하고 무슨 또 조화가 그렇게 병원에 마늘은 원래 기를 살려주는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마늘을 그대로 먹으면은 이 먹기도 힘들고 그게 몸에서 이제 처리하는 것도 어렵죠. 한쪽 두 쪽 먹으면은 모르지만은 그래서 죽염하면 인산 선생이나 그분들이 그 죽염 흑마늘을 개발한 거, 약재로 개발한 거죠. 기를 살리는 약재로. 그래서 이 먹을 수 있게끔 그 마늘의 그 독성 성분, 강한 그 향하고 독성 성분을 빼기 위해서 보온 밥솥에다가 찌는 거죠. 쪄서 그걸 빼고 마늘 기를 살리는 성분만 죽염하고 같이 죽여서 먹으면 소금은 몸에서 이 미네랄의 역할이죠. 일반 소금 NaCl 순소금으로 했을 때는 아무 소금이나 먹어줘도 되는데 여기에 소금을 듬뿍 죽염을 찍어 먹는 이유는 죽염에 미네랄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 순수한 NaCl 정제염은 미네랄 하나도 없죠. 0%죠. 그러면 암염이나 이런 종류는 한 5% 정도가 미네랄이거든요. 천일염은 10% 정도가 미네랄이고 죽염은 천일염에다가 대나무하고 황토에 있는 육상의 미네랄을 추가시켜주는 게 죽염이죠. 그래서 한 15%에서 20%가 미네랄이에요. 그러면 이 미네랄을 풍부한 죽염에다가 흑마늘에다 찍어 먹으면은 흑마늘의 그 성분은 기를 살려주고 죽염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미네랄을 보충시켜 줘 가지고 우리 몸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작용을 할 수 있게끔 채워주는 역할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미네랄이 없으면은 고기 덩어리가 똑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종류를 오장육부에다 전달하고 우리가 말하고 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걸 말로 표현하는 것 미네랄 칼륨이나
나트륨 이게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요. 네. 이동 속도가. 그러니까 이러한 종류가 의사나 뜻을 오장육부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미네랄이 그리고 오장육부가 전부 미네랄로 만들어져 있고 성분이 있죠. 이게 있어야 우리 몸이 작동이 되죠. 이게 없으면 고기 덩어리가 똑같죠.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원장님 책 소금의 진실과 건강에 보면은 미네랄의 중요성, 미네랄의 기능을 검증하게 된 그 유럽의 유명한 실험 그걸 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봤는데 그 개구리 심장박동인가요? 그 네, 좀 네.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시면. 영국에서 처음 이제 산업혁명 전이나 그 전후에 해가지고 의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사람이 심장이 뛰고 작용을 하는지를 규명을 하기 위해서 영국에 있는 그 교수가 학자가 이제 연구를 했죠. 그 연구를 하는 방법이 개구리 심장이 있는 개구리 혈액, 네. 혈액하고 똑같은 소금 농도를 맞춰서 그 순수한 소금의 순수한 물, 증류수에다가 염통이 띌 수 있는 그 조건인 혈액, 혈액에 있는 소금, 순소금을 맞춰서 타가지고 거기에다가 개구리 심장을 오려서 소금물 안에다가 넣어서 심장이 계속 뛰는지 안 뛰는지를 관찰을 한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개구리 혈액에 있는 똑같은 소금 농도의 증류수에다가 그 농도를 타서 개구리 심장을 오래서 넣는데도 뛰지를 않는 거예요. 안 하면서 이제 교수가 다른 일이 있어서 며칠 출장을 가면서 조교한테 이 실험을 계속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조교가 해보니까는 이게 심장이 뛰는 거야. 이게 뛰어서 신기하다 해가지고는 아주 좋아가지고 그 교수님이 왔을 때 내가 실험을 하니까 뛰더라. 네. 신기하게. 네, 신기하게 뛰더라. 개구리 심장이 박동을 이루어지더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교수가 다시 조교가 하는 대로 해서 증류에다 소금 농도를 맞춰서 했는데 안 뛰는 거예요. 계속해서. 조교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이 교수는 순수한 증류수에다가 개구리 심장을 오려서 이제 증류수에다가 순수 NaCl만 넣어서 농도를 맞춰서 정제염으로 맞춰서 해 왔는데 이게 안 뛴다고 계속 조교한테 얘기하니까 조교가 이제 이실직고를 한 거죠. 조교가 증류수를 만들기가 귀찮으니까 순물을 하루 끓여야 되잖아요. 이 끓이고 귀찮으니까 수돗물을 떠가지고 수돗물에다가 소금기만 NaCl만 농도를 넣어서 맞춰서 거기에다가 개구리 심장을 오려서 넣으니까 뛰었다는 거지. 수돗물에다가 순소금을 넣어서 액을 맞춰서 개구리 심장 오려서 넣으면 뛰고 증류수에 넣으면 뛰질 안 하는 거죠. 이 결과는 이 수돗물에 어떤 성분이 있어서 이 심장이 뛰느냐 알기 위해서 영국의 수돗물을 이제 분석을 해본 거죠. 그래서 수돗물에 그때 당시 수돗물을 분석해 보니까 그게 제일 많이 있는 그 미네랄이 칼륨이에요. 칼륨하고 칼슘. 그 심장이 뛰는 조건이 이 수돗물의 미네랄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찾아서 이제 처음 그 이후로 밝혀내는 게 거기다가 어떠한 미네랄 좀 넣으면 심장 더 오랫동안 뛰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원리를 찾아낸 거죠 처음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체계적으로 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삼투압 원리도 알게 되고. 그리고 혈액하고 세포하고 해서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 삼투압 작용해서 음식물이나 이런 종류 세포로 들어가 세포에서 혈액으로 나오고 혈압이 왜 올라가는지 이런 종류 그래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삼투압 작용 똑같은 거죠. 세포에 있는 물이 나트륨이 혈액에 많으면은 그 나트륨을 찾아서 부으니까 찾아서 나오니까 혈관에 물이 많아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고. 또 그다고 똑같이 심장도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갖고 알려지는 게 그 심장이 박동할 때는 이 압축을 할 때는 칼슘이 육지에 많은 있는 칼슘이하고 이완할 때는 소금에 있는 마그네슘 바다에 있는 마그네슘이 있어서 이완을 하고 그렇게 작용을 하죠. 예를 들어 소금을 먹었을 때 소금 나트륨하고 뭐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죠. 심장이 뛰는 것은 혈액하고 세포가 작용하고 나트륨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데 심장이 뛰는 것은 나트륨하고 소금하고는 직접 관련이 있질 않아요. 순소금하고. 그런데 압축을 할 때는 육상에 많은 칼슘이 하고 이완할 때는 바다에 있는 마그네슘이 하고 이게 압축하고 이완한 거 칼슘하고 마그네슘은 농도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은 이 천일염이나 죽염이나 여기에 미네랄로 들어있죠. 바닷물에.
그러면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천일염이나 죽염이나 이런 소금으로 간간히 먹어줬을 때 심장 박동은 가장 원활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육상 음식을 고기나 야채나 여기는 많이 먹으니까 거기는 칼슘은 많아요. 네. 칼슘은 많은데 소금을 싱겁게 먹거나 순수한 소금만 먹거나 그러면 마그네슘은 없죠. 그렇죠. 그럼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은 심장이 압축이 한 다음에 이완이 안 되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그럼 마그네슘이 일정한 양이 찰 때까지 기다려지는 게 부정맥이 되는 거죠. 아이고. 마그네슘이 일정한 양이 되면은 이놈이 이완을 하게 되죠. 네. 근데 이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압축했다가 이완했다 압축했다 하면서 여기에 전자파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심장도 박동을 하게 되는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압축했다가 한참 있다가 마그네슘 다 차면은 다시 이완하고 이게 심해지면 심정지 상태가 되죠. 부정맥이 되고 심정지 상태. 예. 그래서 이러한 환자분들은 대부분이 또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는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이제 압축하고 이완하니까 대부분은 마그네슘 부족해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진찰 받고 마그네슘을 별도로 처방 받아서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네랄이 없는 천일염 먹더라도 간수를 5년이나 10년 이렇게 쭉 빼보면 마그네슘이 간수인데 네. 마그네슘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은 천일염을 짭짤하게 먹어도 마그네슘이 없기 때문에 이 부정맥이나 이런 심정지가 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하죠. 짭짤하게 간 맞춰서 먹어주면은 이 마그네슘하고 심지 뛰는 거나 발목에 지가 내리는 거, 네. 근육, 여기 세포나 근육이 이렇게 압축하고 뛰는 거나 눈가에 이 떨림 현상. 떨림이 네. 현상이거나 모든 것들은 이 근육의 세포나 압축이 이완하는 것은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똑같은 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가 내리거나 저녁에 자다 지가 내리고 했을 때 제가 수없이 경험을 했지만 일부러 그것도 해봤죠. 마그네슘이 없는 소금, 순수한 소금만 먹고 이제 해보면은 이 발목에 지가 내가지고 저녁에 잠자다 보면 발목을 펴보고 하면은 못 걸어요. 이제 이 힘줄이 꼬여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 천일염이나 죽염 마그네슘 많은 걸로 짭짤하게 간숨을 타서 먹어주고 해줘주면은 며칠 가면은 안 생겨요. 그것도 일부러 이제 해본 거죠. 네. 그러면 소금이 없는 순수한 소금만 먹어가지고 이 간간히 해서 먹으면 또 이 눈떨림이나 지내리는 거나 이런 종류가 또 저녁에 생기고 네. 수차례를 해봤죠. 그래 확실히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실은 식당 외부 식당에서 먹는 음식들은 전부 다 정제염, 순소금을 갖다 간에다 쓰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고 미네랄이 많은 천일염, 죽염 이런 걸 통해서 부족한 미네랄 성분을 채워줘야 비로소 온전하게 몸에 이롭다. 네. 그리고 개구리 실험 그것이 결국은 그 우리 병원에서 쓰는 생리식염수 링거에게 네. 적용이 됐다는 말씀도 개구리 심장 박동을 실험을 통해서 삼투압도 알려지게 되고 실험 연관이 되고 네네. 그 이후로 그 링거액도 저기 나오게 되는 게 링거액이 우리 몸의 세포에 있는 나트륨 농도 0.9%, 네. 0.9%를 맞춰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0.9%의 소금물을 몸에다 넣어주면은 혈액의 소금기 0.9%를 채워주는 거다 똑같기 때문에 네네. 우리 몸이 원활하게 모든 작용이 이루어지죠. 그 링거액이 거기서 나오고 거기서 더 이제 연구가 계속돼가지고 심장 박동 네네. 계속 연결되고 네. 그 현상이 다 나오게 되죠. 생리식염수 중요한 게 순소금 NaCl만 들어있는 게 생리식염수가 아니고 그 생리식염수에 보면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미네랄들이 보강이 되어 있어서 생리식염수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선 제일 네네. 중요한 것은 순수한 소금 나트륨, 네네. 나트륨의 염소 이거에서 0.9%를 맞춰주는 게 가장 기본이고 기본 링거액이고 여기에다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영양분이 필요하면 영양분을 좀 넣어주고 또 이 심장 박동이 안 좋고 마그네슘을 좀 넣어주고 여러 가지 미네랄 좀씩 타서 섞어서 추가로 보완해서 사용하는 게 생리식염수죠. 네네. 그래서 천일염이나 죽염이나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짭짤하게 간간하게 간 맞춰서 병에다 담아놨다가 저녁에 잠자기 전에 몇 모금 마셔주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마셔주고 하면 링거액 주사 맞는 거다 거의 똑같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몸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엄청 중요하죠. 그럼 일반적으로 소금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네, 이제 소금 하면은 소는 소박할 소자. 네. 그러니까 순수한 정제 NaCl을 이야기하고 금은 소금에 함유되어 있는 미네랄을 이야기하죠. 네. 그러면 그 금이라는 것은 소금에 함유된 다양한 미네랄인데 5, 60가지 우리 몸에 필요한 5, 60가지 이상의 미네랄이 있는데
이 소금 종류에 따라서 그게 얼마나 많으냐는 달라지죠. 그럼 우리 몸은 예를 들어서 미네랄이 없으면은 고기 덩어리가 똑같죠. 뇌의 생각을 온몸에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그 일반적으로 사람을 딱 봤을 때 소금기가 부족하면 몸은 바싹 마르고 물기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네랄이 부족하면 사람은 아주 뚱뚱하고 그러죠. 뚱뚱하고 하는데 원리가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우리 민족은 9,000년 전부터 이러한 현상을 다 봐서 느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네랄의 중요성을 알고 있죠. 그래서 닭백숙이나 이런 닭찜이나 이런 거 먹을 때는 닭을 머리부터 발까지 다 있는 거 통째로 넣어놓고 다 푹푹 삶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미네랄까지 다 흡수를 했죠. 그러면 머리에 있는 뜻을 오장육부에 전달하기 때문에 미네랄은 머리하고 내장위가 제일 많죠. 고기가 됐든 동물이 됐든 다 똑같죠. 그래서 동물도 사자나 뭐 그런 호랑이가 동물 잡았을 때 맨 먼저 먹는 거 청자부터 먹는 거죠. 그 미네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맛이 있기 때문에 그걸 꺼내서 먹어야 미네랄이 충족되면은 이제 숟가락을 놓게 돼요. 더 안 먹게 되고. 네. 그런데 과거에 우리 민족에서 상축삼을 하고 뭐하고 하는 건 다 몸에 소금기도 채워주고 미네랄도 채워주고 이러한 의미로 모든 걸 삶아서 퍽퍽 우려내서 먹고 했었는데 최근에 오면서 이제 서양식으로 해가지고 이 닭을 먹더라도 머리 띄고 발 띄고 내장 빼놓고 뭐 살만 순살만 먹으니까 먹죠. 순살만 먹으니까 순살을 먹어봐야 미네랄이 없어요. 미네랄이 없으니까 그거 먹고 배가 부르는데도 뭔가 더 들으라고 배가 부르는데도 뭔가 시장기를 느끼고 하니까 또 똑같은 것만 먹고 하니까 이게 뚱뚱하게 되죠. 진짜 필요로 하는 몸에 필요로 하는 건 미네랄인데, 미네랄인데 그걸 모르고 그걸 못 알아듣고 네, 못 그래서 알아듣고. 이걸 이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미네랄이 많은 천일염이나 죽염이나 여기에다 간을 맞추고 또 아까 뭐 고기나 이거 먹을 때 싱거우면 거기다가 찍어서 살짝 먹어보고 미네랄이 있는 소금에다 간을 맞춰서 먹어보면은 배가 어느 정도만 차면은 그냥 숟가락을 놓게 돼요.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여러 번 또 체험으로 해봤죠. 그렇게 네네. 해서 그래서 이제 소금을 순 소금만 먹어보고 미네랄이 없는 소금 먹어보고 좀 적게 먹어보고 그러고 계속 외식하면 맛있는 걸 찾게 돼요. 네. 맛있는 거 약속하고 맛있는 식당만 찾게 되는데 이 미네랄인 소금을 간간히 해서 먹게 되면 식당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뭐 음식도 관심이 없고 어느 정도 배만 부르면 숟가락을 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중국에나 출장 가고 이렇게 했을 때 중국 그 조금 높은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아주 좋은 식당에 가면은 거기 가면 동물 박쥐나 다른 거나 좀 희한한 동물들 잘라가지고 근육질이나 거기 한 점 가지고 한 마리 가격을 받아요. 근데 그 근육질이나 거기는 미네랄이 하나도 없는데 머리 떼고 창자 떼고 살코기만 이게 띄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한 마리 거만 받고 그만 몇 점 먹고 몇 점 돈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네네. 배가 찼는데도 뭐가 더 먹고 싶어지고 내가 그 여러 번 경험하고 나서 느끼고 이제 실제 내가 해보고 나서 느끼고 제가 이제 하는 게 값이 비싸고 맛있으면 불량식품이라고 이야기해요.